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2024년에 해놔야 2025년에 좋을 일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24년에 끝내야 하는 일, 그리고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일, 이렇게 볼게요. 자, 2024년에 끝내야 하는 일에서 변화, 이동, 진보에 대한 카드가 나왔고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일에선 떠난다, 출발한다, 시작한다. 똑같은 키워드가 지금 같이 등장을 해줬거든요. 먼저 이 변화 카드는요. 확장하기 위해서, 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여있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속도감도 굉장히 빨라요. 천천히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빠르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확장하고 변화합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시도해보는 중이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나 자신을 좀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고 움직이며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떨어지게 만들고 나는 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바로 좀 인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의 기반과 안정을 흔들어 놓고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것이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조급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 확장, 움직임을 끝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남은 시간 동안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쳐야 하는 단계, 했어야 할 숙제들은 모두 완료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2024년 동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왔고요. 이제는 그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되는 것만 진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략과 데이터가 잘 짜여져 있는 것, 내가 이미 익숙한 것,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만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돼요. 뭔가 바꾸기 위해서 전체를 갈아엎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추구하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불안함과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불안해하는 타입이고 임기응변이 약할 수 있어요.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나 모험, 도전을 하거나 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평정을 좀 깰 수 있다. 뭔가 하고자 하더라도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고 하더라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지키는 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손실과 실패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거든요. 만약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운이든 마음이든 좀 꺾여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해왔던 것, 해놨던 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새로운 변화나 시작, 도전, 모험은 여러분들 권한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직은 그것을 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다. 지금 시작을 해버린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있을 걸. 하지 않았다면 더 잘 됐을 텐데 나는 잘 될 줄 알고 시도한 건데 뭔가 손실만 났네?
이런 식으로 침울해지고 울적해지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미 나의 손때가 묻은 곳이나 환경,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나의 것들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현재 상황을 잘 정리정돈하고 시스템을 강화시키거나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작은 결과물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쌓아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수록 작은 결과물을 만들어갈수록 나는 잘하고 있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더 잘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뭔가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고 더 큰 성공을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평정 있게 가는 것에 집중하셔야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에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출발, 시작, 떠난다 라는 카드와 이 펜타클 시정도 시작이라는 카드거든요. 2025년에는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봤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기초도 탄탄한 상태이고 좋은 결과도 얻었고 또 경험으로 얻어진 배움이나 노하우, 실력,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은 떠나야 하는 시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2024년에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었던 것들, 움직이고 싶었던 것들, 변화를 시도하고 싶었던 것을 2025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2025년은 기존의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요. 결국 변화하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도 되는, 나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배움, 새로운 이익, 무엇이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경험해 보지 못한 거, 또 미영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고들 수 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나 작업을 배운다던가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거나 실제로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시면서 실무 능력을 좀 키워가는 그런 시작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이걸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전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현실적인 가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이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계획이나 도전보다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로 실천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새로움에 계속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25년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아도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진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막연하지도 변덕스럽지도 않은 상태이시래요. 2024년 동안 기초를 더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했고 할 수 있는 것만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서 더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진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1순위는 이거고 이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야.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이익이야. 나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이런 부분이 약점이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확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할 행동 방향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라는 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원인과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뜻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명확하고 분명한 상태인 만큼 실행하는 것도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이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대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만 추구한 게 아닌지,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방법이나 환경,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전과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고 전환점을 맞이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상황, 관계 이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여기를 떠날 거야.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뭐 유학을 갈 거야. 좀 공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잡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변경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는 이제 어떠한 자극도 변화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더 명확해지는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실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좀 써질 것 같고 기존 환경에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깊게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시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기존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새로운 계획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초심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초심이 했었던 생각이나 목적, 가치관, 목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물질을 더 내가 쫓다 보니까 변질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초심으로 잡아가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작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좀 이야기가 추상적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 리딩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장점도 모두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것도 정말 다 달라요. 그것을 알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제가 다 들어가면서 이 카드 설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상황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바로잡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모두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걸 무조건 할 거다. 이런 계획을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확신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굉장히 잘 짜여진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엔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리딩을 보시면서 좀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카드 치우고 카드 뽑을게요. 딱 2025년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 보겠습니다. 오, 진짜로 3개월에 지금 배 타고 이동 중이죠. 여러분들은 뭔가 양가 감정이 있다?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A를 선택하기에는 돈이 안 되고 B를 선택하기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는 A를 선택하기에는 좋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당해야 돼. 어떤 문제점이 명확하게 있어. 근데 B를 선택하기에는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고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고민들. 그래서 계속 내가 잴 수밖에 없는, 계산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나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정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방향들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된다. 양가 감정, 모순되는 감정이 계속 든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가려면 하기 싫은 것까지 좀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그냥 확 대담하게 시작을 해볼까? 좀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선택과 결정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소드 여왕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건데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질질 끌고 왔던 문제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이건 진짜 정리하고 가야겠다.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뭔가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기 시작할 때
소드 여왕이 많이 나와요. 비판을 하면 어떻죠? 뭔가 잘라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반기 동안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쉽게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완드 10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아직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아직은 내가 좀 연연해 하고 있다. 욕심이 있다. 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완드 10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일이 다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취미 생활들이 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내가 해야 되고 뭔가에 또 투자도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쥐고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좀 소화해내고 있다.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도 좀 많이 나와요. 그 회사 생활에서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일까지 다 끌어안고 있을 때. 좀 일을 분담해도 될 텐데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을 때. 상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때도 나오고요.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할 때, 체력 관리를 못할 때도 등장을 해요. 하나만 잡고 가야 좀 편하고 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나의 에너지를 10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좀 지고 가려고 할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끝,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2024년에 끝내야 하는 일에서 이동, 변화, 확장이 나왔잖아요.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 안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손실만 안 나면 돼. 지금 뭔가 잃지만 않는다면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집중한다면 그걸로도 성과야. 그걸로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너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꼭 나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후회 없이 가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고 딱 손 털고 가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저는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째에서 소드 6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소드 6번은 갈등, 어려움을 뒤로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한다 라는 뜻이에요. 갈등을 극복한다, 갈등을 넘어간다, 문제를 덮어두고 가야 할 방향에 집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변화, 변동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즐겁거나 재미를 주진 않아요. 힘들 수도 있고요. 뭔가를 잘라내고 끊어냈으니 뭔가 떠나야 하는 타이밍이니 재밌진 않을 거예요. 막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저기 섬 너머로 내가 가야만 잘 될 것 같아. 일단 여기는 아니야. 일단 여기는 좀 정리를 해야겠어. 나는 저쪽으로 도피해 갈 거야. 왜냐하면 저기는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저기로 가야만 건강할 수 있어. 뭔가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뭔가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나는 앞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야 할 방향만 보고 있잖아요. 뒤돌아보고 있지 않죠? 이미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내가 수용했다라는 거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동하는 거, 뭔가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3개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 이동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가 있었다.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도 함께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과거는 이제 떠나보낸다.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에, 가야 할 방향에만 보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좀 완만하게 잘 풀려간다.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고민되는 것들, 끊어내야 되는 것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3개월에 다 떠나보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너의 운이 해결해 줄 거야. 때가 되면 자연히 그 문제는 사라지고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 너는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변화를 시도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나를 지키자. 지금 상황을 지키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에 집중하자. 라고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주는 축복 메시지 읽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1번 분들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았는데 완드 8번. 너의 일들은 하나씩 잘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목적지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지도 않고 가는 방향이 다 다르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 잘 나열되어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일들은 어떤 질서, 규칙 안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금세 해결됐네?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네? 이동만 했을 뿐인데 다음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잘 되네?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이 바쁜데 막 우왕좌왕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바쁘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획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어서 그것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됐네. 나는 잘 지나갔네. 나 이제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일들 있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드느라 저기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들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힘들어 보여요.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근데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다 해결이 잘 될 거야. 그 일들은 너가 정말 끝까지 쥐고 가고 싶었던 일들은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야. 결론이 잘 날 거야. 그리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요. 2025년을 위해서 2024년에 끝내야 하는 것, 또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알아볼게요. 자, 2024년에 여러분들이 끝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이 망원경 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 카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 세심하게 따져본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끝내야 한다면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가? 나의 상황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한 이런 고민과 계산을 여러분들이 끝내셔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눈이 높거나 기대치가 높아서 상황을 진전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능력 밖의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능력에 지금 고민을 하고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운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꾸준히 좋을 수가 없죠. 늘 기복이 있는데 이것은 운의 작용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죠. 오히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한 고민,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지는 않은가 연구하는 고민, 또 욕망을 채울 때까지 욕심을 내는 행동을 끝내셔야 된다.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더 잘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뭔가 살펴보는 것들 있잖아요.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끝내셔야 되겠다. 이 펜타클 왕은 이미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에요.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이미 다룰 만큼 다 다룬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 능숙하게 모든 것을 잘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이 뭔가 정체기인 것 같고 권태롭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왔잖아요. 모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더 거칠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뭔가 끝난 느낌? 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욕심이 되고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좀 무기력해지고 계속 낙담하는, 나는 지금 성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에 잠기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변화를 주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자니 답답한 상황이 싫고 그래서 또다시 새롭고 색다른 것은 없을까 찾게 되고 이런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안일하게 당연하게 보이면서 생기는 무기력함, 의욕 저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깨자니 변화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허나 2024년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덤덤하게 이겨낼 필요가 있고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할 만큼 모두 했구나. 여기서 더 얻을 것이 없구나. 새로운 곳에서 이제 찾아봐야 하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별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이상, 희망, 꿈, 목표가 되는데요. 이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나아갈 단계가 없구나. 할 만큼 한 상태구나. 모든 과제와 숙제를 내가 완료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보면 퀘스트가 계속 주어지는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퀘스트가 이제 점점 없죠. 더 이상 나아갈 게임 단계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2024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던 것에서 계속 면밀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끝내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기존 것에서 내가 계속 망연경, 돋보기로 볼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 도움 될 만한 게 없겠어? 조금이라도 얻어볼 수 있는 게 어디야? 하시면서 가볍게 시도하면 좋습니다. 가볍게 시도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절대 가볍게, 작게, 안일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오히려 나의 경험과 경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이것으로 사라졌던 열정과 의욕에 불씨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거는 너무 좀 뻔하고 이걸 해봤자 즐거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틀을 깨주고요. 즐거움을 찾게 해주고 지루함을 이겨내게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거. 이 펜타클 9번과 노인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 조합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하라고 나올 줄 알았던 이 고정관념을 딱 벗어나게 해준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너에게 시간을 투자할 때야, 너의 건강을 챙겨야 할 때야, 돈보다는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2025년은 2024년과 다르게 고요하고 차분하고 나에게 더 집중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번의 숫자도 2장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9번의 숫자는 나 자신을 의미해요. 자기 성찰, 자기 완성, 자아 발견 등등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의 생각과 감정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때까지 내가 모아놓은 자원들 있죠. 펜타클 왕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이걸 배워볼까? 시작해볼까? 나는 이런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경험해볼까? 또 오랫동안 나의 감정은 뒤로 하고 일만 해왔어. 좀 회복할 시간 좀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2025년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또 다른 나와 대화하면서 나와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때까지 꾸려왔던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노력했으니까 쉬어가는 단계를 가지고 나에게 보상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25년 전체를 이렇게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원하는 성공으로 그 9번의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계속 맹목적으로 현실적인 것만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당장 느끼고 싶은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것에서만 쫓아다니니 나중에는 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지? 이건 내가 바라던 성공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나에게 집중하면 돈이 자연히 따라올 거고요. 더 큰 성공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쫓아다니면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낭비가 될 수 있다. 요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 내가 재기약이 아직은 완전치 않은 상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더 큰 확장과 좋은 시작을 위해선 여러분들의 시간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벅찰 수가 있대요. 쉽게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은둔자처럼 오직 나만의 시간, 정말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연구하고 또 알아가고 싶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집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열정과 의욕, 에너지가 샘솟게 된대요.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된다. 바깥 세상으로 갑자기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만의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반드시 있다.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벼운 시도든 가벼운 시작이든 작은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딱 3개월로 뽑아볼게요. 2025년 딱 시작되는 그 달까지. 아이고. 오. 왜 이렇게 좋게 나왔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앞으로 좀 힘들까?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한 달 살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도 괜찮을 거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준에서 만족되는 부분들이 뭔가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좀 100% 만족하기에는 어려운 남들의 기준 말고 누가 봐도 너 진짜 성공했구나, 너 진짜 대박났구나 이런 거 말고요. 나의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 난 이것만 있어도 괜찮아.
요 정도만 돼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어떤 만족이 한 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편안하다, 여유롭다, 행복하다. 난 지금 이 현재가 만족스럽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달째에서는 월드는 그 타로 카드 모르시는 분들도 다 좋은 카드라고 알고 계실 만큼 유명한 카드죠. 월드라는 건 마무리를 짓는다, 완성을 한다, 매듭을 잘 짓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1번까지 쭉 달려왔어요. 21번은 끝이거든요. 더 이상 다음 카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끝을 잘 매듭 짓는다, 마무리 짓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나만의 세계를 완성했다. 나만의 공간 있죠? 나만의 울타리, 바운더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완성을 짓고 딱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나만의 가치관이 완성됐어요. 나만의 어떤 환경이 구축됐어요.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던 그림대로 완성이 됐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만 가면 돼요. 저는 이게 완성만 되면 돼요. 저는 이렇게 결론만 나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 짓는다. 너의 지금 그 목표와 계획은 잘 완성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개월 동안 9번의 숫자와 21번, 그러니까 한 자릿수 중에 가장 끝번이기 때문에 끝과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요. 21번도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죠. 이처럼 끝과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 장 더 뽑아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2024년에 무언가를 좀 끝내고 매듭 짓고 새로운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상이 달라지는 변화일 만큼 어떤 시작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뭔가 바뀌는, 뒷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게 있고요. 지금 마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시작을 해요. 변화를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와 쭉 유지하지 않고 뭔가 뚝 끊기는 큰 전환점이나 변화를 맞이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기존의 것에 계속 면밀히 들여다보지 말고 큰 그림을 봐. 그러면 너가 해야 할 게 진짜 보일 거야. 어떤 해결책이 보일 거야. 가야 할 방향이 보일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계속 하나만 뚫어져라 보고 자꾸 문제에만 집착하고 나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상황, 전체적인 상황, 앞으로 좀 예견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펼쳐질 것 같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 나는 시작해야 돼. 나는 뭔가를 끝내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스라는 것은 이혼도 되고요. 이직도 되고요. 이별도 되고 무언가를 연연해하지 않고 딱 단절시키는 걸 의미해요. 다 끝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데스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종결이라는 의미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뭔가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끊는다라는 거. 이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잘 결론 냈기 때문에, 잘 매듭 지었기 때문에, 잘 정리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점을 겪으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째에는 절제 카드. 새로운 것을 내가 추가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갖고 있지만 아직 이건 갖지 못했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나의 것과 잘 섞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잘 소화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일과 기술, 작업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절제라는 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낼 수 없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거든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절대 끝낼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시작을 했고 뭔가 관계와 교류를 하면서 주변과 발맞춰 나아가면서 희생과 인내도 하면서 주변과 끊임없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희생과 인내는 진짜 나의 걸 다 줘가면서 희생한다는 뜻보다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감안해야 되는 게 있다. 현실과 타협하려면 잠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리드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가 원하는 게 이거면 내가 이렇게 노력할게. 너도 무언가를 나에게 줘. 이런 식으로 뭔가 화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꼭 희생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분명히 희생하고 있을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희생이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그렇게 좀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생산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주는 축복 메시지 뽑을게요. 여러분들은 딱 먹기 좋은, 딱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앞에 놓여질 거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갖고 싶은데,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쫙 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상상, 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되고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구상 단계이다. 한번 생각을 해본다.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달콤한 그런 상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텐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서 구체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장시킬 만한 이슈가 있다. 그게 나이든 무엇이든 간에 관계이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성장시키게 되고 새롭게 꾸려나가는 이슈가 있다. 어떤 모임, 단체,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 화합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뭔가 생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산하기에 이미 능력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너의 꿈은 이룰 수 있을 거야.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길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치지 말고 진행해봐. 시도해봐. 가볍게라도 얻을 만한 게 있겠지 하면서 나아가봐. 그러면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큰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끝내야 되는 거, 그리고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토성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카드를 좀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체력과 정신, 육체 에너지들을 갈아 넣은 것이 있고 그것으로 힘들고 지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성을 보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잘 있던 굳건한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되고 부식돼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 좀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관계, 주변 환경적인 면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끝내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 또 아니다 싶은 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전면 수정해야 된다. 전면 보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은 성은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만 대처하고 긴급 처방하듯이 본드로 붙이듯이 대응한다면 어차피 결국엔 무너지거든요. 철거할 거면 확실하게 철거하고 처분할 거면 확실하게 처분을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좀 잘 됐고 잘 통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는 느낌?
예전에 했던 나의 피 같은 그런 노력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힘만 들고 그런 지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쉽게 얻어지는 것보다 정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격하게 공감되기는 하지만 2024년에 이것을 끝내라고 나왔으니까 자꾸 금이 가고 있는 관계, 예전부터 좀 우려되고 삐걱대었던 일들 꾹 참고 넘겼지만 더 이상 해소되지 않는 일들, 여기 여러분들이 더 무리하고 애쓰시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터져버리고요. 이상한 곳에서 폭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답을 내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2024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묵혀두고 있었던 일, 발전이 없는 듯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나에게 지루함과 권태스러움을 주고 여기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주지 않고 있거든요. 쾌쾌 묵은 방식과 상황에 질리거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똑같은 상황들에 여러분들 활력과 열정, 의욕, 동기부여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아질 것도 없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개선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지금 보시면 등을 돌리고 저기 먼 곳을 향해 있잖아요. 과거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등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지연되고 잘 풀리지 않고 더 이상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뒤로 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도 시작이지만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은데, 미 경험의 영역을 좀 파고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어떻게 실행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 있는 일에 몰두하고 키워야 하는 거예요.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에서 추가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일들을 많이 벌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무리해서라도 추가하는 거, 일을 벌려가는 거,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성이 되어주고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2025년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 계획과 꿈이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행하기 전 단계의 구상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확신 없는 생각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완드 5번, 정말 다행히도 이 완드 5번이 나와줬는데요. 이건 이미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곳저곳 부딪히고 알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알아가자. 모르겠으면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지. 경험해 봐야지.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뚫고 나간다. 뭔가 막혀있던 부분을 넘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변화를 위해 대비하고 훈련하는 시기가 되겠다. 전체가 그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 싸운다거나 정면 승부로 돌파해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의심하면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고 있으며 회피하고 있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2025년엔 개인적인 성장과 고정관념의 변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불어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름길을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전환점이 되어주고 나의 어떤 한계치를 좀 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치우고 시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드 여왕과 소드 왕, 스타 카드.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2개월 동안 이걸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잘라낸다, 정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팩트가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데? 간단 명료하게 답을 자꾸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합리적인 결론이고 결정이고 선택인가? 여러분들은 이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드 여왕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이게 나의 신경을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질질 끌고 가지 않겠다. 연연해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것과 관여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이 칼로 딱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호하게, 정말 냉정하게, 정말 차갑게 끊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뭔가 관계를 끊어낸다? 나의 어떤 방식과 방법을 바꾼다? 방향성을 바꾼다? 뭐 여러 가지로 돼요. 감정을 싹 걷어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엄격한 칼 같은 면들이 많이 도드라져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확실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점이 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고치고 비판하고 그것들을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겨내기 버겁고 힘든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바로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절대 번복하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달째에는 소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드 왕은 소드 여왕과 좀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의미인데요. 소드 여왕을 보면 칼이 똑바로 세워져 있죠. 정말로 딱 정각으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소드 왕을 보면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사고를, 나의 논리를 유연하게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소드 여왕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고 번복하지 않을 거야. 가 되고요. 소드 왕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상황에 맞게, 그때 분위기에 맞게 이걸 바꿔가면서, 사고를 바꿔가면서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줄 압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아니어도 이 방법이 통하면 이걸로 가야겠다. A라는 계획이 통하지 않으면 B 계획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방법들을 시도해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고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2달째 계획을 계속 수정해 보면서 상황을 안정화시킬 거고요. 좀 고심해 보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행동을 하는 그런 신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가볍게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맞구나 하면서 계속 뭔가 허술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재정비시킵니다. 엄청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채워가면서 상황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토성이라는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나의 노력, 피 같은 노력들을 하면서 나를 갈아 넣으면서 했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해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힘쓰면 되겠지. 내가 조금 애쓰고 희생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와 이성적으로 뭔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거꾸로 보면서 논리적인 사고로 넘어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예쁜 별이 떴는데요. 이 별은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별은 이정표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 꿈이라는 거, 목표라는 건 우리에게 계속 방향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목표의 기준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방향을 잡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이 세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리 위에 별이 높게 떠 있다라는 건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 새로운 영역에서 또 다른 방향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 이걸로 가면은 내가 이걸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은데? 이러면서 의욕과 기대감, 어떤 설레임이 막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큰 변화나 결과는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능성이 보이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기회를 여러분들이 엿보게 되는 꿈이 생겼으니 거기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나를 희생시킬 거다. 노력할 거다. 열심히 한번 해볼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시작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이 2달째 모두 끝이 날 것 같고요. 이제 3개월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목표, 꿈, 뭔가 내가 기회를 보게 되는 이거 하면은 진짜 잘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생길 거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게 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신대요. 왜냐하면 스타카드가 회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길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정신, 몸, 육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 컨디션이 상승된다. 자신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상승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게 정말 긍정적인 징조가 될 것 같아요.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떠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잡으려고 한다면 어차피 무너질 건데 더 힘만 낭비되고 나의 어떤 모든 부분들, 자원들이 소모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정말 긍정적이다. 정신이든 일적인 부분이든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막연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이 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 초심을 찾게 되는 전환점,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을 위해서 꼭 이 과정을 거쳐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노력했던 부분들, 정말 내가 애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애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칼로 가지고 와서 더 깔끔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이다 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매달린 남자가 나왔죠. 매달린 남자는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나오거든요. 나 자신을 성찰할 때, 통찰할 때 뭔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 볼 때, 나 스스로를 탐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거나 나에게 주로 보이는 반응과 생각, 행동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강렬하게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있다라는 건 지금 보이는 상황, 지금 보이는 관계를 거꾸로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 본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보고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어. 나는 이게 예전부터 썼던 방법이고 그게 정말 통했기 때문에 계속 했던 방법이었어.
하지만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념을 갈아끼우게 되는 그런 사건과 계기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성찰과 사색, 고심으로 얻는 정말 값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이것으로 역치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깨부신다면, 내가 이것만 해낸다면, 이것만 넘긴다면 정말 잘 될 텐데, 성공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넘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논리와 사고, 이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깊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들을 살펴보고 내가 믿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갖는다라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한계를 넘게 되고 뭔가 답답하고 멈춰있고 막혀 있었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이 매달린 남자의 과정을 통해서 넘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보다는 2024년 동안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보다는 나는 지금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가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인 부분에.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나오고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건 아니지, 이건 맞지.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주도하고 답을 내리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인식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2024년에 끝내야 하는 것, 2025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운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건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 머물면서 나의 손때가 묻은 거,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변화 없이 바깥일보다는 집안일과 가정에 신경 썼으며 내 사람을 챙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칩거, 은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자유롭게 내가 스케줄을 짜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총 3장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달 카드도 여성을 의미하고 내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 공감, 직관, 배려, 수용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배려, 수용적인 단어들을 선택해서 말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수용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조화롭게 가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짜여진 틀 안에서 규칙대로 착착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관계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잘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많았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내면의 노력들이 정말 많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 부드럽게 진행하는 거, 평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남들 모르게 여러분들은 속으로 좀 많은 고민과 생각들, 아픔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남들이 모르는 스트레스.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드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어떤 좋은 것도 얻었겠지만 그만큼 남들을 신경 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끝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만 머무는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보살피는 거, 잘 꾸려나가는 것은 이제 충분히 해오셨고 여기서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자, 여황제, 펜타클 여왕, 컵 여왕 이 모든 카드가 맨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에요. 시종이나 기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용할 만큼 수용하셨고 배려할 만큼 배려했고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시작하셔야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연 중에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나요? 뭔가 불쑥불쑥 더 경험할 게 없나? 더 크게 도약할 수는 없나? 나는 더 이상 안주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편안하게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 있거든요. 뭔가 표현하고 싶고 도출해내고 싶은 에너지가 2025년에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 감정에 솔직해지고 충실해져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2024년엔 여성 에너지가 나왔고 2025년엔 남성 에너지가 나왔어요. 남성 에너지는 이성, 논리, 행동, 사리분별, 냉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다루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판단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이 드는 것에 냉정한 시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진다거나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것에 결정을 내린다거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거나 등등등 결정을 내릴 만한 사안이 2025년에 있을 겁니다. 자, 2025년 여러분들 모습을 보아도 데스 카드가 나와줬고요. 결과로 보아도 0번 카드예요. 끝과 시작, 그리고 0번은 텅 빈 그릇이라 볼 수 있어요. 뭔가 채워가는 완전한 시작.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시작이라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데스 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025년에는요.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는 결정, 나에게 정말 큰 변화를 주는 결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진로 변경, 이직, 이사, 퇴사, 이혼, 관계 정리.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나 방향을 재설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난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계니까 뚫고 가야지 하는 그런 결정과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결정을 한 거니까 내가 감당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 무언가를 보내주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제 내가 탈피하는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결과 동시에 시작이 일어난다. 삶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에선 0번. 0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국면, 새로운 주기,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뛰어들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근데 이 시작이 마음만 앞선 시작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뭔가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 대비는 없어요. 근데 시작을 한다라고 하네요. 뭘까요? 추억 카드 뽑을게요. 무슨 시작일까? 전차 카드. 전차는 전쟁에 나가는 마차거든요. 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무조건 이기겠다.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성공시킨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죠. 죽으려고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겠다. 우리 왕국을 지켜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나 봐요.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게 만드는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차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표하는 거라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원하고 있대요.
내가 그만큼 목표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게 지금 1순위야. 다른 건 다 관심 없어.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험한 거 알아. 어려운 도전인 거 알아. 근데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엄청난 준비나 계획 없어도 일단 시작해 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기꺼이 나의 몸을 던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마음이 말하는 거, 나의 감정이, 직관이 추구하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즐기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냥 즉흥적으로 시작해 보는 느낌이에요. 엄청난 결정, 어려운 결정이면서도 오히려 이걸 시작했다는 마음에 자유롭고요, 개운하고요,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시작이다.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이 진짜 내면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다. 연연해 하지 않는다. 과거는 나에게 이제 끝났다. 종결됐다. 새로움에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결정들이 2025년에 있을 겁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라고 하셔도 2025년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무엇을 시작해야지? 라는 고민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시작을 했다. 미 영역 지역에 발을 들였다. 한번 대담하게 질렀다. 무리수를 던졌다 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작하고 싶은 게 아직 없는데 아직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5년엔 반드시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메이저 카드로 이 시작이 표현되고 있고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2025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변화를 주셔야 되고요. 해볼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황제니까 주변에 나무, 풀, 곡식, 딸기 막 다 많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사용하는 때가 아닌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2025년에는 뭘 해도 되는 때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그게 마음이 앞선 것이든 무모한 도전이든 너무 앞뒤 생각 안 하고 지른 무리수한 도전이든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운명을 바꾼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깊은 시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짐작 가는 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기도 살펴볼게요. 오, 3개월 안으로 어떤 변화도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은거, 칩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편안하고 익숙한 곳, 변화 없는 곳, 내부에 들어가 있다. 내부를 신경 쓰고 있다. 뭔가 깊이 생각해 본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소드 3번이 나왔으니까 뭔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셔도 그 생각대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는 이만큼 될 거라고 바랬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런 보상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썼으니까 그만큼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상처를 괜히 기대한 탓에 받게 되는 상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 상황을. 아,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갑자기 연락이 뜸하네. 이제 예전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괜히 염려돼서 하는 생각들.
괜시리 마상을 입어서 혼자 하는 생각에 또 나를 상처 입히게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한 달 동안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연연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너 싫어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서 오해하고 짐작해 봤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고, 일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안 되니까 아,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드 3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쿨하게 좀 털어버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걸 계속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에너지가 받아들이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함, 감정선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님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당장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욕구 불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아야 된다. 자잘자잘한 스크래치에 묻어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개월과 3개월째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내부에 있어요. 지금 이 성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저 성 밖으로 나가서 저 바다 너머를 가고 싶긴 한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은 피곤해. 아직은 조금 힘이 부족해. 좀 더 쉬고 싶어. 지금에 안주하고 싶어. 변화가 두려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밖을 나가는 선택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을 해볼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떤 걸 해봐야 되지? 어떻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어떤 식으로 내가 돌파해 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이 돼.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여러 가지 계속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다시 내가 지쳐버린다. 아우 피곤해. 또 다른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이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도전, 모험이 두렵다. 좀 겁을 먹게 된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나의 에너지가 좀 피곤하다. 휴식을 원한다.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3개월 시기로 볼 게 아니라 카드를 좀 더 뽑아 봐야겠죠? 오! 4, 5개월에 펜타클 3번과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3개월까지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워 있지만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현재 안주하고 있지만 안정을 지키고는 있지만 내가 외부에 많이 간섭을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계속 걸리는 거, 뭔가 준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한다. 재검토를 해본다. 재정립시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전 상황이 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것으로 그걸 내가 확인했으니 이해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펜타클 3번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활약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1월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어떤 합격 소식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완전한 시작이 열리게 된다. 라고 읽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5개월째에서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회 꼭 잡아야지. 이 기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걸 내가 하면 돈이 되겠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금전까지 투자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걸 잘 키워보고 싶으니까. 씨앗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땅에다 심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심고 새싹이 자라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투자할 거리가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회가 주변에서, 환경에서 들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시작,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5개월째. 그래서 3개월은 조용하게 보내면서도 심사숙고를 하는 시간,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4개월째부터 운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이때 딱 2025년 시작하는 때네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1월이 정말 의미가 있겠다. 이걸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때가 왔구나 할 정도의 좋은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타로 카드가 주는 축복 메시지 뽑아볼게요. 은둔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답을 얻어냈다. 라고 보여져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하나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완성도를 키워나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도 정말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언가에 집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시간들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좀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를 갈고 닦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능숙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완성. 왜냐하면 이 은둔자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거, 나의 운이나 생각, 마음, 가치를 잘 보고 느끼면서 좀 세세하게 풀어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쳐서 결과물이 높은 완성을 만들어냈다. 가치가 높은 결과를 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한 결과 말고요. 진짜 완성도 높은 거. 결과물이 너무 멋지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디테일을 내가 다 신경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 완성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괴념치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